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도 14일에 긴급재난 문자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동시에 여러 대의 핸드폰에서 삑삑 알림음이 울려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주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였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텐데 이번에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4.9였는데 제주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했다고 하고요.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낀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남과 부산에서도 여파가 감지가 됐다고 하는데 인근에 계신 분들은 여진에 대비하면서 관련 정보 계속해서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하면 일단 떨어지는 물건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진동이 멈춘 후에 이동해야 안전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연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늘고 있습니다. 전북 서남권 지역이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 집적화 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이익도 지자체로 환원됩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들이 5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문과 가혹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보인다며 무죄를 판시했습니다. 남원 학생 수련원 간부가 술자리에서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전북도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최근 수련원 회식 자리에서 해당 간부에게 여러 차례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에서 연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늘고 있는데요. 전북도와 시군 방역 당국은 연말연시 모임과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요일 오전 7시 기준 전북에서는 또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주시는 15일부터 체육관과 같은 공공시설 1,700여 곳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첫째, 일상 감염 차단을 위해 연말 이동,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시군도 담화문이나 긴급 브리핑 등을 통해 모임 자제와 백신 접종을 호소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87%를 넘어선 김제시의 경우 3차 접종을 서둘러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3개월이 경과된 분들은 언제든 3차 접종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접종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그의 가족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생과 가족 등에서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내 의료기관 치료 병상 수는 839개 가운데 80%의 가동률을 보이면서 점차 한계에 다다르는 양상입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여전히 1 이상으로 코로나 유행이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확진자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중증의 규모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오미크론도 역시 우리가 이동 만남을 자제해 주시면 또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개선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편 190개가 넘는 병상을 운영 중인 군산의료원 노조는 임금체계 해결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 금요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12월 확진자 수가 월별 집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는 12월 도내에서 1,24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장 많은 월별 확진자 수를 기록했던 지난달 1,170명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보육교육시설, 종교집회, 의료기관, 유흥주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병상 추가 확보와 재택치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빠르게 치솟는 확진자 수를 감당하는 게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북 서남권 지역이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 집적화 단지로 지정됐습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안과 고창 해역을 집적화 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집적화 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 협의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집적화 단지로 지정된 지자체에 사업이익이 환원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원 학생 수련원 간부가 술자리에서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전북도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남원 학생 수련원 직원 A씨 등 2명이 최근 소속기관 부장 B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9일 수련원 회식 이후 B씨의 관사로 옮겨가진 술자리에서 B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머리와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접수된 진정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 찬양 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들이 5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36년생 사망자 임모 씨와 16년생 사망자 양모 씨의 반공법상 불고지죄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 1966년과 1968년 동료 선원의 북한 찬양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 결과 1969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심재판부는 긴급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고문과 가혹행위가 이뤄진 정황도 엿보인다며 무죄를 판시했습니다. 남원 뉴스 기사입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의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도 대부분 냉소적인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정책과 공약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남원 작은변화 포럼은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2년 지방선거를 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면과 구글 설문으로 남원 시민들에게 이환주 시장의 시정평가를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344명이 참여해 조사에 응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 참여 비율이 높았습니다. 설문조사는 이환주 시장의 민선 7기 공약평가와 지방의원에 대한 활동평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검증 및 선택 기준, 남원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질문 30여 개 항목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민선 7기 이환주 시장의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잘한 편이다 보다 잘못했다, 매우 잘못했다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지방의원 활동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보다 잘못했다, 매우 잘못했다가 압도적으로 많아 비판적인 시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환경청은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전북환경청은 산업농공단지 등에 위치한 제철 제강업, 화학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100곳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북도가 올해 2분기 자동차세 68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세금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80%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의 47개 공약 사업에 대한 이행 사항을 점검한 결과 12월 말 기준 88.1%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목표율인 86.6%를 초과 달성한 것이며 지난 6월 말 기준 83.7%에 비해서도 4.4%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고창군은 선운산 도솔제 인근에 자연 친화적 경관폭포를 조성했습니다. 경관폭포는 도솔제 및 산 중턱에 솟아있는 천연 기암괴석을 활용해 50m 높이의 절벽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시연 행사를 마친 경관폭포는 2022년 봄철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향후 장애인들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데크길을 연장 설치해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선운산 도립공원으로 가꾸겠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인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40대 3명을 구속해 조사 중입니다. 43살 A씨 등 일행 5명은 지난 10월 28일 밤 9시쯤 고창군 고창읍 한 식당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2살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자신의 일당 중 1명을 B씨가 헐뜯고 다닌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제 지역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위원 13명으로 구성된 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내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와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택시기사와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노부부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15일 자녀 납치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으로 현금 5천만 원을 지니고 있던 노부부의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부부를 태웠던 택시기사가 이들의 모습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정읍시가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원 개방 공유 서비스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정읍시는 관련 실태조사와 일제 정비를 통해 문화시설, 주차장과 같은 166개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자원마다 담당자와 연락처, 주소 등을 등록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